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동네의 진짜 얼굴을 만나보는 시간. 지도의 뒷면. 네, 저희가 이제 계속 스페셜 방송으로 네. 하다가 예. 오랜만에 이렇게 프리드에 딱 나왔습니다. 네. 요즘 병원 가기가 정말 많이 꺼려질 겁니다. 웬만한 질병 아니고는 좀 왠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시국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의료진 분들이 한창 또 이제 예.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지도의 뒷면에서는 강원도와 중부 지역을 대표하는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이제 지속이 되고 또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료진분들 최일선에서 역시나 고생을 하고 계시죠. 예. 자, 이 코로나19 속에서 들여다보는 지도의 뒷면, 그 병원의 뒷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 여기입니다. 어우, 병원 입구부터 환자도 엄청 많아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뭐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저 지도의 뒷면 촬영 왔습니다. 예. 혹시 진료 확인증, 예약증 있으신가요? 예. 아까 저기 PT 형이 뭐 문진표 뭐 작성하라고 뭐 링크하고 했는데 있으면 문진표. 있습니까? 간단하네. 간단하네요. 어느 과 어떤 분이시길래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되게 좀 이렇게 좀 높으신 분 같은데. 예. 입구에서 이렇게 딱 저희를 반겨주시고.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진료부장입니다. 진료부장님. 재원하고 있는 환자, 예. 의료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하고 예. 처음에 들어올 때 손 씻기, 그리고 본인 확인, 네. 코로나 인근 지역이나 네. 또 다른 증상이 제 증상이 있는지 네. 확인하고 안전한 진료를 위해서 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 혹시 그럼 진료부장님 그 시간 괜찮으시면 좀 저희랑 좀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또 인터뷰한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내서 저희가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예, 여기 출입구라서 좀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는 체온 측정하고 장소를 옮겨 보시죠. 예. 저희 지금 이제 녹화하는 날짜 기준으로 어제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정말 지역에 모두 고단하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 또 지역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또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대처해 오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벌써 1년 전에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즉각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음압 격리 병실, 그다음에 응급실 내에 호흡기 및 폐렴 선제 구역을 만들어서 코로나 환자를 식별하고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의 그 중증 환자 전담 그 병상 확보 요청에 따라서 기존 응급실을 제외한 병동에 4개의 음압 격리 병실에 추가로 5개의 또 병상을 또 추가 배치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본인도 좀 쫄리시죠? 네, 겁은 나지만 겁은 저희가 나시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네. 안전하게 지낼 수 있고요. 지금도 저희 병원에 그 중증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돌보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한 방역 수칙, 즉 마스크, 손 씻기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하게 진료하니까요. 의료진들도 그거 믿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중증 환자들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자칫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거를 지연시키거나 또 위축이 될까봐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실제 그런 이제 부작용들,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이 철저하게 안전하게 수칙을 지키면서 정말 필요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풍채가 좋으신데. 유단자세요? 아, 네,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아, 진짜? 뭐 하셨어요? 네, 이제 태권도를 선수 생활을 좀 하다가요. 일단 그쪽에서 일하신 분은 전부 다 운동을 하신 분들인가요? 뭐 운동을 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 그냥 신체 건강한 남자면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만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까도 저희가 입구에서 봤는데 네네. 오늘따라 또 유난히 환자가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2,000 후반대에서 많으면 3,000 초반대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환자분하고 보호자분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제 3,000명이라고 해도 거의 한 6,000분이 좀 넘게 병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 QR코드 뭐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나 지금 보호자 지금 한 명 더 왔는데 왜 안 들어보내줘요? 네네. 아저씨가 뭔데?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연기입니다, 연기. 네네. 좀 연기를 좀 잘하는데 그런 상황 많이 있으실 그 신랑이 하고 막 이런 거. 네, 굉장히. 뭐 병원 입구에서 저희가 혹시나 잘못해서 뭐 확진이 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뚫리면은 큰일 난다. 이런 약간 예, 그런 생각으로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런 QR 문진이나 하는 거를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많이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폭력행위까지 좀 있어서
뭐 이렇게 가해자분이 구속되신 것 사건도 좀 네? 있었고요. 아니 뭐 어떻게 그래요? 그분이 출입을 하실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좀 많이 나셨었나 봐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몸에 손을 대거나 할 수가 없기 아,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이제 앞에서 이제 제지를 하고 말씀드리고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갑자기 저희 직원이 하늘을 날랐습니다. 네? 업어치기를 당해가지고요. 업어치기요? 네, 바닥에 이렇게 좀 넘어져서 아니,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했다고요? 네, 좀 이렇게 체구가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이고 말로 하시지 그걸. 그러셔서 일단 사건 이제 경찰도 오시고 해서 사건 처리는 됐는데 그게 이제 검찰 넘어가고 법원까지 넘어가서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형이 집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속상하다. 다치진 않았을 거예요. 뭐 직원 저희 어때요? 직원은 일단 뭐 이렇게 가벼운 뇌진탕 정도 예. 에 입어서 응급실 진료 받고 좀 휴식 취한 다음에 지금은 다시 근무를 잘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나시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 욕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 욕이라뇨? 네. 부모 건드리면 안 되지. 아, 그렇죠. 예. 열받쳐. 근데 이제 뭐 예. 그런 욕들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한창 마스크 때문에 행정명령이 이제 예. 발동이 할 될 때가 때, 네, 그때쯤에. 이제 원 내에서 이제 마스크를 안 쓰신 분이 있다는 저희가 제보를 받고 올라가서 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네. 예. 원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님 욕을 하시고 예. 그냥 마스크를 안 쓰시고 저한테 이렇게 침을 막 좀 뱉으시면서 네? 바람을 부시면서 코로나 걸려 죽어라 이런 말씀들을 좀 하세요. 뭐 좀 가장 심했던 네, 예. 침을 뱉으면서 코로나 걸려 죽어라. 네. 아 이게 참 어떤 격한 아니 심정을 가지기에 그렇게 아, 나 진짜 어이가 심한 없네. 말을. 뭐 아, 그 참으셨어요? 참아야죠. 좀 그렇죠. 아유, 나 참. 그냥 평소 근무하실 때 돌을 닦는 기분으로 근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냥 저희 그냥 얘기로 그냥 몸에 사리를 키우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래도 보람됨을 느낄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서 불만을 10개를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저희한테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 병원이 안전한 거다. 아, 그리고 참 고생이 많다. 그리고 앞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막 좀 토건을 좀 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좀 한숨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한테 이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좀 힘내라라고 자식 같은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그런 데에서 저희가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어저께 1월 20일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만 1년 된 날입니다. 코로나 양성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 검사가 나오고 실제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그거를 업체에서 진단검사약 학대로 1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기관별로 상급병원, 종합병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배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출입이 허용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병원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코로나19의 어떤 컨트롤 타워, 그 타워에서 또 그 한복판에 있는, 타워의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런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실에 하보라 선임 간호사님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코로나19 상황실, 이게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평소에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네.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들, 감염 관리에 주된 업무들을 하다가 네. 이런 유행 발생 상황일 때는 네. 이제 저희가 상황실로 이동해서 주 대개 이제 이 대응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실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는 그러면 작년 이제 그 딱 팬데믹 시작했을 네, 때부터. 네. 그럼 정확하게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십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관기관과의 업무들이거든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뭐 법정 감염병 신고라던가 네네. 아니면 확진자의 이동, 뭐 전원,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의 자가격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그분들의 진료 의뢰 이런 것들을 다 유관기관이랑 협조해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 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요. 환자, 보호자, 직원들의 관리 이런 거에 관련된 사항들을 주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정신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다. 이게 계속 평소에도 이런 긴장을 계속 안고 살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당직 체계로 근무는 하고 있는데 당직자를 두고 이제 다른 직원들은 퇴근을 하게 되거든요. 네. 퇴근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긴급 상황들, 의료기관 내에 직원의 확진이라던가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의 확진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 연락을 받은 즉시 다들 이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고요. 네.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아. 상황실 한쪽에서 이제 숙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빨리빨리 뭔가를 업무를 하고 대처를 하려고 하면 어디 다른 공간에서 잠을 잤다 오거나 이러는 게 저희 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 침대를 두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었죠. 간이 아, 집에도 못 가고요. 네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네,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는 못 들어갈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일단은 다 나와서 교대로 잠을 잔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날 당직자들은 좀 집에 들어가서 자고 또 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야, 이거 고생 진짜 많이 하시네. 또 이렇게 씻고 뭐 이런 거 자체가 다 불편하실 텐데. 그런 거는 포기를 하게 되죠. 뭐 샤워 시설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씻으러 잠깐 집에 뭐 그때 1시간, 그때 30분 이렇게 그렇게. 갔다 오거나 아이고. 뭐 그냥 기본적인 세수나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하고. 네, 세면대에서 하게 식사는 되고 그러면 식사는 저희 병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도시락으로 도시락. 다들 가정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밤에도 내지는 주말이나 뭐 공휴일이나 이럴 때도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가정에 소홀해지는 것도 맞고요.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같이 못 있어주니까 되게 미안한데 자녀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는. 아유, 네. 한참 9살? 같이, 올해 이제 네,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죠. 3학년? 이제. 10살? 아이고 네네. 참. 한참 같이 뛰어놀 때.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엄마 손이 정말 제일 필요하고 막 어리광 많이 음. 부릴 때고 막 이런데. 상황실 운영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초기에는 저희가 의료진들이 안전해야 이런 상황에 환자들을 지킬 수가 있는데 보호구가 저희가 처음에는 부족했었잖아요. 네. 이럴 때 의료진들의 보호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 안타까움과 또 이제 최근에 고령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평상시의 임종과는 다른 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 그런 거를 옆에서 그냥 지켜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장 아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 어떻게 종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상황실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네. 종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근데 저희가 이제는 많이 알게 됐잖아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 플러스 백신도 이제 곧 접종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그거는 이제 저희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 배를 도리겠다.